부패왕 항우는 홍구에서 강화조약을 맺고 팽성으로 돌아오자 오랜만에 장병들에게 휴가령을 내렸다. 싸우느라고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으니 이제부터 3교대로 한 달씩 고향에 다녀오도록 하라. 무린정한 항우가 부하 장병들에게 전에 없던 온정을 베풀어 주었다. 전쟁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항우 자신도 그날부터는 군무를 전폐하고 사랑하는 우미인과 더불어 활약에 빠져버렸다. 영웅이 호색한다는 말이 있거니와 항우는 워낙 정력이 전륜한 관계로 팽성으로 돌아온 그날부터는 오직 주색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대부 주란으로부터 항우에게 상소문이 올라왔다. 상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자고로 성제의 명왕은 나라가 편안할 때 위험스러운 경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잘 되어갈 때 어지러운 경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고 하옵니다. 지금이 비록 전시는 아니오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더구나 한왕 유방이 강화조약을 맺었다고는 하오나 그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을 뿐더러 유방의 주위에는 권모술수에 능한 참모들이 쏟아한 관계로 언제 무슨 변란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마땅히 병마를 주야로 훈련하시와 비상시에 대비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자에는 오로지 아니란 일만 일삼고 계시니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일찍부터 폐하께서 한번 호령을 내리시면 공격하여 취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일이 없어 폐하의 위무를 천하에 떨쳐왔사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안위를 일삼고 계시다가는 나라의 장래가 매우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유방의 신하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정벌할 모의를 일삼고 한다 하옵는데 만약 그들이 불시에 군사를 몰아쳐 온다면 우리는 저들을 무슨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까? 폐하께서는 소신의 간언을 어리석다 생각지 마시고 이제부터나마 비상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도록 힘써 주시옵소서. 항우는 주란의 상소문을 읽어보고 오랫동안 심사묵고하다가 주란을 대전으로 직접 불러들여 말한다. 경의 상소문은 잘 읽어보았소. 경의 우국 지정에는 감복을 맞이 않는 바이오. 그러나 이미 강화조약을 철석같이 맺었으니까 유방이 설마 마음이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요. 그 점은 안심해도 좋을 것이니 경은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라오. 항우는 유방과의 강화조약을 그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주란은 항우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폐하, 강화조약이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휴지 조각과 다름없는 것이옵니다. 유방은 태공을 돌려가기 위해 거짓 강화를 맺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온데 그런 조약을 어떻게 믿고 안심하시옵니까? 더구나 장량이라는 자는 그런 계교에 있어서는 귀신 같은 제주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휴가령을 당장 취소하시옵고 이제부터나마 3군을 맹렬히 훈련시키도록 하시옵소서.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적의 불안감이 느껴져 즉석에서 종이매를 불러 군령을 내린다. 비록 강화조약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유방이 언제 또다시 침공이 올지 모르니 장군은 오늘부터 3군을 맹렬히 훈련시키도록 하오. 이리하여 종이매는 유방의 내습에 대비하여 3군의 군사 훈련을 맹렬하게 계속해 나갔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하루는 영양성 방면으로부터 비마가 급히 달려오더니 폐하,
유방은 강화협정을 무시하고 우리와 일전을 시도하려고 고릉의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는 중이옵니다. 그러고 보면 강화협정은 태공 일가족을 돌려가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한가 봅니다. 하고 항우에게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그 보고를 받고 크게 진노하였다. 뭐야, 유방이라는 놈이 나를 그렇게도 속였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자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대장들을 긴급히 소집하여라. 항우는 대장들을 긴급히 소집해놓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린다. 유방이 강화조약을 무시하고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모양이니 모든 장군은 총 출동하여 적이 전투 태세를 갖추기 전에 여지없이 분쇄해 버리도록 하라. 그러자 계포가 출반주하여 간한다. 폐하, 첩자들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믿을 바 못되오니 폐하께서는 신중을 기하심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만일 첩자들의 잘못된 보고를 믿고 우리가 군사행동을 먼저 일으켰다가는 강화조약을 파괴한 죄로 우리가 뒤집어쓰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비태세를 견고하게 갖춰놓고 나서 적이 먼저 쳐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래서 저들이 먼저 쳐들어오면 그때는 변방제후들에게 유방의 죄를 널리 선포하는 동시에 대군을 일으켜 저들을 섬멸시켜버리면 우리의 대의 명분이 뚜렷해질 것이 아니옵니까? 항우는 계포의 간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의 말을 들어보니 과연 그렇구려. 그러면 방위태세를 견고하게 갖추고 첩자들을 많이 파견하여 적의 동태를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하오. 한편 한왕은 장량의 권고에 따라 초나라를 치려고는 하면서도 강화조약을 배반하기가 무척 꺼림직하였다. 그리하여 장량과 진평에게 다시 한번 상의한다. 초나라를 정벌하려면 한신, 영포, 팽월 등 모든 장수들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강화조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제각기 임지에서 방심하고 있으니 이제 그들을 소환한들 급히 와줄지는 매우 의심스럽구려. 장량 선생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이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우선 항우에게 강화조약을 체결한 것은 태공을 모셔오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항우가 크게 분노하여 자기 편에서 먼저 군사를 일으켜 오게 될 것입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알겠소이다. 전쟁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자는 말씀이구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항우가 쳐들어오는 데 대한 방비책만은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겠소이까? 쳐들어오는 항우를 섬멸시키려면 한신, 영포, 팽월 등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우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한신, 영포, 팽월 등에게도 대왕의 친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의 친서를? 새 장군에게 친서를 보내시되 그 내용은 홍구에서 조폐왕과 강화조약을 맺은 것은 태공을 구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알려주는 동시에 태공이 무사히 돌아오셨으므로 이제야말로 조를 정벌하여 천하를 통일할 기회이니 모든 장수는 급히 달려와 나를 도우라고 특별조서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장수들은 최후의 결전에 참여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워 앞을 다투어 달려오게 될 것이옵니다. 한왕은 장량의 신출 기물한 계략에 탐복을 맞이 않았다. 과연 선생의 지략은 천이무봉하십니다. 그러면 항우에게 보내는 서한은
누구더러 전달하는 것이 좋겠소이까? 대부 육가가 누구보다도 적임자이옵니다. 장량은 육가를 어전으로 불러 자세한 사정을 말해주면서 대왕의 진서를 항우에게 전달할 사람은 대부밖에 없으니 대부께서는 수고스러운 대로 초나라에 꼭 다녀와 주셔야 하겠소. 하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육가가 즉석에서 쾌락한다. 염려 마시옵소서. 대왕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왕은 대뜸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것은 안 될 말씀이오. 장량은 한왕의 반대에 봉착하자 적잖이 놀랐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육대부를 항우에게 보내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까? 한왕은 즉석에서 대답한다. 선생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항우는 성미가 매우 조포한 사람이오. 따라서 강화조약을 파기한다는 서한을 보기만 하면 육대부를 그 자리에서 물고를 내버릴 터이니 그런 변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육대부를 어떻게 사지로 보낼 수 있겠소. 어떤 일이 있어도 육대부는 못 보내겠소이다. 육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도 감격스러워 한왕에게 큰절을 올리며 아른다. 대왕전하에 자비하신 은총에는 오직 갑누가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신은 항우의 손에 죽음을 당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아니합니다. 그 점은 조금도 염려 마시옵소서. 항우는 우직하기만 할 뿐 아무 지혜도 없는 인간입니다. 신이 항우를 교묘하게 구워 삶아가지고 기어코 자기 편에서 군사를 먼저 일으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량이 다시 아랜다.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육대부는 결코 항우의 손에 죽을 사람이 아니오니 대왕께서는 안심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육대부가 아니면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사옵니다. 한왕은 그제서야 육가를 보내기를 허락하였다. 다음날 육가가 팽성으로 항우를 찾아가니 항우는 육가를 보기가 무섭게 따져 묻는다. 그대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육가가 대답한다. 한왕이 일전에 폐하와 강화조약을 맺은 것은 태공을 모셔가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옵니다. 그 증거로 한왕은 지금 강화조약을 배반하고 폐하를 치려고 고릉의 대군을 집결 중에 있사옵니다. 중신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듣지 아니하고 끼어코 전쟁을 일으킨 모양이니 그야말로 폐하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말한다. 유방이 고릉의 대군을 집결 중이라는 정보를 나도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치기 위한 준비 공작이었단 말인가? 모두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그뿐이옵니까? 한왕은 폐하에게 보내는 선전포고문을 소생대로 가지고 가라고 해서 소생은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오기는 왔사옵니다마는 한왕이야말로 폐하의 위력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 같사옵니다. 뭐야, 유방이라는 자가 나한테 선전포고문을 보내왔다고? 육가는 새삼스러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그렇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을 몰라도 유만부동이지 한왕 따위가 폐하의 막강한 세력을 어떻게 당해낼 것이옵니까? 전하를 양분해 가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지 한왕은 무엇이 부족해 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려고 하는지 소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사옵니다. 육가가 항우의 비위를 맞춰가며 듣기 좋게 시부려대는 바람에 고지식한 항우는 육가에게 호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육가에게 손을 내밀며 말한다. 유방이 나에게 선전포고문을 보냈다니 가지고 왔거든. 이리 내보이게. 육가는 송구스러운 자세로 한왕의 서한을 내주며 말한다. 소생은 죽지 못해 이것을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폐하에게는 실로 죄송스럽기 짝이 없사옵니다. 항우가 한왕의 소환을 읽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왕 유방은 조폐왕에게 글을 보내오. 전일 귀양은 나의 양친과 왕으로 오랫동안 인질로 붙잡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에는 나의 가족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흥정을 했던 일도 있으니 이는 진실로 원한이 골수에 맺혔던 일이오. 나는 진작부터 군사를 일으켜 귀양을 정벌해버릴 생각이었으나 그렇게 되면 나의 가족들이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부득이 거짓 강화조약을 맺고 가족들을 구치려 온 것이오.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식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건만 귀양은 어리석게도 나의 술책에 속아 넘어간 것이오. 태공 일행을 이미 무사히 구출해 왔으니 내 어찌 골수에 맺힌 원한을 풀지 않을 수 있으리오. 나는 이제 대군을 일으켜 고릉에서 귀양과 자홍을 결하고자 하는 터이니 귀양은 나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러 나오시오. 하늘에 두 애가 있을 수는 없듯 천하에는 두 왕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오. 기왕과 나는 이번 결전으로 흥망의 최후를 가리기로 합시다. 항우는 편지를 읽어보고 나서 길길이 분노하며 즉석에서 한왕의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유방이라는 자가 나를 감쪽같이 속여 애미애비를 돌려가고 나서 나를 이렇게도 모욕할 수가 있느냐. 내 일찍이 회계에서 군사를 일으켜 300여 전을 싸워오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승리에 승리를 거두어 변방 제후들은 한결같이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없었다. 유방을 한왕으로 봉해준 사람도 바로 내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자가 내게 대해 이렇게도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항우는 너무 격분하여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눈앞에 앉아있는 육가에게 호통을 지르듯 말한다. 그대는 당장 돌아가 유방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이번만은 유방의 목을 내 손으로 직접 쳐버릴 테니 지금부터 목을 깨끗이 씻고 기다리고 있으라 말이다. 지체 말고 돌아가 내 말을 분명히 전하라. 항우는 무섭게 호통을 쳤으나 육가는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주저하면서 걱정스럽게 반문한다. 폐하, 소생은 폐하의 본부대로 전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쩐지 소생은 몹시 불안스럽사옵니다. 성미가 급한 항우는 또다시 화를 내며 육가에게 소리친다. 빨리 돌아가 유방에게 내 뜻을 전하지 않고 뭘 꾸무리고 있소. 육가는 이왕이면 군사 기밀까지 알아가지고 돌아가고 싶어 짐짓 이렇게 말했다. 이번 싸움은 최후의 결전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옵니다. 한왕의 군사는 여기저기서 모두 주워 모으면 20만이 넘을 것 같은데 폐하께서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지 소생은 은근히 걱정스럽사옵니다. 한왕의 군사는 모두 합하면 50만이나 되련만 육가는 일부러 20만으로 줄여 말했다. 항우는 육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크게 웃었다. 20만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나를 어쩌겠다는 것인가. 우리 군사는 30만이 넘소. 이러나 저러나 유방의 군사가 어찌 나를 당해낼 수 있겠소. 그대는 아무 걱정 말고 빨리 돌아가 유방에게 내 말을 전하기만 하오. 항우는 무심 중에 군사 기밀까지 서슴지 않고 토로해버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생은 폐하의 말씀만 전하고 즉시 달려오겠습니다. 육가는 그 말을 남기고 총총히 돌아왔다. 육가가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자 한왕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였다. 대부는 무슨 재주로 무사히 돌아오셨소? 육가는 그간의 경과를 한왕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나서 항우는 불일간 30만 군사를 몰아쳐 올 것이 확실하오니 대왕께서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한왕은 크게 걱정하며 장량을 불러 묻는다. 항우가 30만 군사를 몰고 불일간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이까? 장량은 한동안 궁리를 해보다가 대답한다. 지금 곧 군령을 내리셔 방비태세를 견고하게 갖추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신, 영포, 팽월 등에게도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항우가 여기까지 군사를 몰고 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5, 6일은 걸릴 것이니 한신, 영포, 팽월 등은 그 안에 이곳에 와 있어야 합니다. 한왕은 장량의 말을 믿고 한신, 영포, 팽월 등에게 급사를 파견하는 동시에 왕릉, 주발, 번쾌, 관영, 노관, 주창, 근음, 고기, 염화통 등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적의 내습에 대비하였다. 과연 장량의 예언대로 항우는 엿새 오후에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고릉성 30리 밖에 도착하여 한왕에게 정식으로 싸움을 걸어왔다. 그러나 5, 6일 안에 반드시 오리라고 믿었던 한신, 영포, 팽월 등은 일절 소식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왕은 크게 불안할 밖에 없었다. 항우는 워낙 성미가 급한 사람인지라 30만 대군을 몰고 오기가 무섭게 유방의 근거지인 고릉성으로 전격적으로 쳐들어가려고 하였다. 만약 그랬더라면 한군은 크게 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이었다고나 할까. 항백이 항우의 전격 작전을 반대하고 나왔다. 폐하, 우리 군사는 먼 길을 오느라고 몹시 피로했사옵니다. 게다가 적정을 잘 모르면 덮어놓고 전격 작전을 펼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오니 며칠 동안 여유를 두고 적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총 공격을 퍼부는 것이 좋을 줄 아뢰옵니다. 그래야만 적을 일거에 섬멸할 수가 있사옵니다. 항백이 전격 작전을 반대하고 나온 데는 그 나름대로 남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항백은 일찍부터 장량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무척 두터운 사이였다. 게다가 한왕 유방과는 동서지간이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한왕을 최후의 공지에까지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항우를 배반하고 한왕에게 돌아붙을 생각은 없었다. 다만 한왕의 덕망과 장량의 기발한 지략을 평소부터 흠모해왔기 때문에 마음만은 은연중에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야 어쨌건 항백이 전격 작전을 반대하고 나오자 항우는 항백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적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나라 군사들은 초군이 30리 밖에 진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왕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한신, 영포, 팽월 중 단 한 사람도 달려와 주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왕이 조서만 보내면 한신, 영포, 팽월 등이 불이 나게 달려오리라 고 단언했던 것은 장량의 커다란 오산이었다. 그러기에 한왕은 너무도 불안스러워 장량에게 나무라듯 말한다. 나는 선생의 말씀만 믿고 항우에게 선전포고문을 보냈는데 한신, 영포, 팽월 등은 감감무소식인 채 항우만이 대군을 몰아쳐 왔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장량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한다. 한신, 영포, 팽월 등이 대왕의 조서를 받아오면 즉시 달려오리라고 믿었던 것은 신의 커다란 오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지 않으면 다만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없다 뿐이지 적을 방해하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이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리하여 한나라 군사들은 수비 태세만 견고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양으로
10여일이 지나도 일절 움직이는 기색이 없으므로 항우는 몹시 답답하여 대장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묻는다. 유방은 우리한테 선전포고까지 보낸 주제에 우리가 코앞에 와 있어도 움직이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이오? 항우의 질문에 계포가 출반주하여 대답한다. 유방은 지금 우리한테 돈병지계를 쓰고 있는 줄 아려옵니다. 돈병지계라니 싸움을 일부러 회피하고 우리 군사들이 절로 지쳐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예, 그러합니다. 항우는 이번에는 대장 종이매에게 묻는다. 장군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오? 소장도 계포장군과 똑같은 생각이옵니다. 돈병지기를 쓰지 않는다면 선전포고문까지 보낸 주제에 왜 싸우기를 회피하겠습니까? 그러자 대장 주란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온다. 두 분의 의견은 크게 잘못된 생각인 줄로 아뢰옵니다. 한항은 한신의 군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자신이 없어 수비만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오늘이라도 총 공격을 퍼붓도록 하시옵소서. 듣고 보니 과연 장군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러면 내일은 총 공격을 퍼붓기로 합시다. 다음날 항우가 총공세로 나오자 한항은 왕능, 번케, 관영, 노관, 뇌장수로 하여금 적을 막아내게 하였다. 항우가 말을 달려나와 적장들에게 외친다. 내가 한항을 단둘이 단판할 일이 있으니 그대들은 물러가고 한항을 내보내라. 그러자 왕능이 장검을 휘두르며 대답한다. 대왕께서는 그대가 태공을 팽살하라고 했던 원한을 푸시려고 그대를 생포해 오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네 사람은 그대를 생포해 가려고 나왔다. 그대는 여러 말 말고 우리의 결박을 받으라. 이에 항우는 크게 놓아여 장검을 휘두르며 비호같이 덤벼오는데 그 기세가 요람스럽기 그지없었다. 내 장수는 항우를 상대로 30여합을 싸웠으나 항우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제각기 쫓기기 시작하니 이번에는 근음, 조창, 고기, 염화통 등 10여 명의 장수들이 떼를 지어 몰려나와 싸움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초진에서도 계포, 종이매, 환초, 우자기 등 모든 대장들이 총출동하여 양군은 일대 혼전을 이루었다.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기만 할 뿐 끝날 줄은 몰랐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 되자 초군 진지에서 벼랑간 요란스러운 철포 소리가 나더니 대장 주란이 대군을 몰아쳐 덤벼 나와 한 군을 사면 팔방으로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한나라 군사들은 주란의 군사들에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이에 한항은 크게 당황하여 모든 군사들은 즉각 성 안으로 후퇴하라 하고 긴급 후퇴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 군사들은 성 안으로 몰려들어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일절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항우는 성문 앞까지 달려와 의기양양하게 전군에 공격 명령을 내린다. 적은 이미 도관에 들어있는 쥐새끼들이다. 성을 사방으로 포기하고 유방을 당장 생포하라. 나의 오랫동안의 원한을 오늘 밤에 깨끗하게 풀어버리도록 하겠다. 그러자 대장들이 입을 모아 아랜다. 배야, 지금은 사방이 캄캄하게 어두우니 성을 함락시키는 일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줄 아려옵니다. 뭐가 두려워서 내일 아침으로 미룬단 말이냐. 어둠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함락시키려면 적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어 우리 편의 피해가 많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밝은 날에 공격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성을 함락시키는 일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더라도 오늘 밤에 경계만은 삼엄하게 하라. 한편
성 안에 갇혀있는 한왕은 불안에 떨며 모든 막료들에게 말한다. 적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여 성을 고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조근은 진종일사 오느라고 무척 지쳐버려서 지금은 모두 잠이 들어버렸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오늘 밤에 성거성으로 근거지를 옮겨가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한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나 역시 똑같은 생각이오. 고릉성을 끝까지 지탱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성고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그러나 적의 경계가 삼엄하여 함부로 성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일이 아니오. 그 점은 염려 마시옵소서. 신이 적정을 잘 알아보아서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량은 번쾌, 주발, 시무, 근음 등 4장수를 성 밖으로 내보내 적정을 면밀히 살펴오게 하였다. 4장수가 어둠 속을 잠행하여 적정을 살펴보니 북문에는 적이 거의 없어서 북문으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다. 그리하여 한나라 군사들은 한왕을 모시고 북문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왕을 선두로 군사들이 절반쯤 빠져나갔을 무렵 초장 종이매가 그 사실을 알고 항우에게 급히 달려와 고한다. 폐하, 유방을 비롯하여 그의 군사들이 성을 포기하고 지금 북문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옵니다. 차다 말고 일어나 그 보고를 받은 항우는 큰 소리로 외친다. 뭐야, 유방이 도망을 가고 있다고? 당장 군사를 출동시켜 그 자를 체포해 오도록 하라. 항우가 급하게 호령을 내리자 종이매가 조용히 간한다. 폐하, 적이 도망갈 때에는 방비책을 튼튼하게 세워놓고 떠났을 것이 분명하니 함부로 추격하는 것은 삼가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섣불리 추격하다가 적의 복병에 말려드는 날이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항백이 종이매의 의견에 찬성하고 나온다. 폐하, 밤도망을 갈 정도라면 유방의 운명은 이미 다 된 판이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구태여 야간 추적을 하지 않아도 머지않아 유방을 완전 섬멸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항우는 종이매와 항백의 의견을 옳게 여겨 야간 추적만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덕택에 한왕은 군사들을 고스란히 거느리고 성고성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적의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르므로 한왕은 장량과 진평에게 걱정스럽게 상의한다. 적이 언제 또다시 공격해올지 모르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으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이까. 장량은 머리를 조아리며 조용히 대답한다. 대왕전하, 그 점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모르면 모르되 적은 사흘 안으로 반드시 잦은 철수를 아니할 수가 없게 될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항우가 잦은 철수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적이 무엇 때문에 잦은 철수를 한다는 말씀이오? 장량이 다시 대답한다. 적은 군량 사정이 몹시 절박하여 열흘분밖에 없사옵니다. 신은 적의 그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일 전에 장창과 장다 2장수를 유주로 밀파하여 적의 군량고를 모두 불태워버리게 했습니다. 제 아무리 조폐왕이라도 밥을 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은 수일 안으로 반드시 자진 철수할 것이니 두고 보시옵소서. 한왕은 그 말을 듣고 춤이라도 출 듯 기뻤다. 그러나 항우는 바로 그 다음날 성고성을 공략하려고 정군에 다시 출동령을 내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주로부터 비마가 달려오더니 폐하, 유주에 있는 군량고가 어젯밤 화재로 회신되어 후방에는
군량이 한 톨도 없사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그 말을 듣고 까무러칠 듯이 놀라며 불호령이다. 뭐야, 유주에 있는 군량고가 불에 타버리다니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놈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란 말이냐. 그러나 호령을 지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조군이 제 아무리 사기가 왕성하기로 밥을 굶고서는 싸울 수 없는 일이다. 항우는 유주의 군량고가 적의 손에 회신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참모회의를 열었다. 그 석상에서 모든 대장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번 기회가 유방을 섬멸시킬 절호의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밥을 굶고서는 싸울 수 없는 일이니 부득이 철설밖에는 없을 것 같사옵니다. 항우는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리하여 모처럼 승기를 얻었던 초군은 눈물을 머금고 자진 철군하는 수밖에 없었다. 장량의 심오한 전략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셈이었다. 한왕은 초군이 팽성으로 철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리쓸며 장량에게 묻는다. 한신, 영포, 팽월 등에게 소집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도 달려오지 않으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장량이 사제의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대왕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들이 즉시 달려오리라고 믿었던 것은 신의 커다란 오산이었습니다. 신이 커다란 과오를 범했사오니 대왕께서는 신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에 한왕은 손을 힘차게 내저으며 말한다. 선생을 처벌하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께서 어떻게 오산을 하셨는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소서. 황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장량은 머리를 정중하게 조아려 보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한신 장군은 이름만 제왕이었다 뿐이지 아직까지 그가 소유할 영토는 하나도 분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한신 장군은 그 점에 불만을 품고 오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영포와 팽월 장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옵니다. 영포 장군은 항운을 배반하고 우리한테 왔건만 아직까지 아무 자기도 내려주지 않으셨고 팽월 장군의 경우도 그가 무수한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해당하는 보상을 안이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영포와 팽월 등은 의리보다도 이에 남다리 밝은 사람들이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대왕께서 그들에게 제각기 영토를 나눠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대왕께서 굳이 부르지 않으셔도 저마다 달려와 대왕을 돕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그 점을 각별히 통촉해 주시옵소서. 한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거듭 끄덕이며 말한다. 내가 우매하여 그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소. 선생의 충고는 패부를 찌르는 것만 같소이다. 그러면 한신을 삼제왕에 봉하고 영포를 회남왕에 봉하고 팽월을 대령왕에 봉하여 그곳 영토와 물살을 모두 소유하게 할 테니 수고스러운 대로 선생이 인부를 가지고 가셔서 그들에게 직접 전해주시오. 장량은 한왕의 명령을 받들고 우선 제날에 머물러 있는 한신을 찾아갔다. 그리하여 인부와 한왕의 조서를 내주며 말한다. 대왕께서는 이번에 장군을 삼제왕에 봉하심과 동시에 제 나라의 영토였던 70성을 모두 장군에게 할애하셨습니다. 인부와 조서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소서. 한신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모르도록 기뻐하면서 장량을 상자로 받들어 모시려 하였다. 그러자 장량은 자리를 사양하며 말한다. 장군은 이미 왕위에 오르게 되셨고 나는
일개 빈객에 불과한데 내가 어찌 감히 상자에 앉을 수 있으리까. 그래도 한씨는 상자를 관건하며 말한다. 선생의 도움이 아니었던들 제가 어찌 오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겠나이까. 선생은 한왕의 군사이시므로 저 역시 선생을 전과 다름없이 군사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정량은 좌석을 사양하다 못해 한신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며 다시 말한다. 항우의 세력은 지금 보잘것이 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왕께서 항우와 화친조약을 맺었던 것은 태공이 항우의 손에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공을 무사히 탈환해 왔으므로 이제야말로 항우를 섬멸시키고 천황을 통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만약 원수께서 항우를 정벌하여 천하를 통일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원수는 천하 통일의 1등 공신이 되셔서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한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거듭 끄덕이며 대답한다. 선생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제니 말이지 선생에게야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일전에 대왕께서 항우와 하친조약을 맺고 천하를 양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크게 실망했었습니다. 통일성업을 포기하고 천하를 둘이 나눠 가질 바에야 내가 나서 본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싶어 저는 저 나름대로 실속을 차리기 위해 대왕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저를 삼재왕에 봉해주시면서 천하통일을 끝까지 완수해 주신다면 제가 어찌 전력을 기울여 대왕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굳게 믿어주시옵소서. 정량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원수가 그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속히 군사를 일으켜 대왕과 함께 항우를 정벌해 주소서. 나는 이제부터 영포 장군과 팽월 장군을 찾아가 원수와 공동보조를 취해 주도록 부탁할 생각이옵니다. 한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면서 말한다. 선생을 모시고 영포 팽월 장군과 함께 도모하면 천하를 통일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정량은 한신과 작별하는 길로 곧 회남에 있는 영포를 찾아갔다. 영포가 정량을 반갑게 맞아들이자 정량은 인보와 한왕의 조서를 내주며 말한다. 대왕께서는 이번에 장군을 회남왕에 봉하심과 동시에 국왕 이남의 모든 군현을 장군에게 하사하셨습니다. 장군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포는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금치 못하며 서쪽 하늘을 향하여 사운 쑥배를 올린다. 정량이 다시 말한다. 이로써 장군은 인신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항우가 견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장군의 지위가 결코 튼튼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한신 장군은 항우를 정벌하기 위해 불일간 군사를 거느리고 성거성으로 대왕을 찾아뵙기로 되어 있으니 장군도 한신 장군과 함께 천하 통일을 성업에 적극 가담해 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영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저 역시 불일간 군사를 거느리고 성거성으로 대왕을 찾아가 통일 성업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굳게 맹세하였다. 장량은 영포와 화격을 나누고 그 길로 대량에 들러 팽월을 만났다. 때마침 팽월은 참모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장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 황급히 달려나와 정중하게 맞아들인다. 장량이 대량왕의 인보와 함께
조서를 내밀어주니 팽월은 등불을 밝히고 한왕의 조서를 읽어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 한왕은 팽월 장군에게 글어를 보내오. 공은 본시 위나라의 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귀순하여 초나라의 양도를 차단하는데 많은 공로를 세워주셨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보상을 해왔기에 이번에 공을 대량왕과 봉함과 동시에 50군을 급여하는 터이니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길이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오. 팽월은 한왕의 우악한 은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장량에게 말한다. 대왕께서 신에게 이처럼 막중한 은총을 내려주셨으니 신은 신명을 다해 대왕의 은총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 장량이 말한다. 한신 장군과 영포 장군도 대왕의 통일성업을 돕기 위해 불일간 군사를 거느리고 성고성에서 한왕과 회동하기로 되어 있으니 장군도 동참해 주시면 대왕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 군사를 거느리고 불일간 성고성으로 대왕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리하여 한신, 영포, 팽월 등이 모두 자진하여 성고성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량의 탁월한 지략 덕택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초패왕 항우는 홍구에서 강화조약을 맺고 팽성으로 돌아오자 오랜만에 장병들에게 휴가령을 내렸다. 싸우느라고 오랫동안 고생이 많았으니 이제부터 3교대로 한 달씩 고향에 다녀오도록 하라. 무린정한 항우가 부하 장병들에게 전에 없던 온정을 베풀어 주었다. 전쟁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항우 자신도 그날부터는 군무를 전폐하고 사랑하는 우미인과 더불어 활약에 빠져버렸다. 영웅이 호색한다는 말이 있거니와 항우는 워낙 정력이 전륜한 관계로 팽성으로 돌아온 그날부터는 오직 주색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대부 주란으로부터 항우에게 상소문이 올라왔다. 상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자고로 성제의 명왕은 나라가 편안할 때 위험스러운 경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잘 되어갈 때 어지러운 경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고 하옵니다. 지금이 비록 전시는 아니오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더구나 한왕 유방이 강화조약을 맺었다고는 하오나 그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을 뿐더러 유방의 주위에는 권모술수에 능한 참모들이 쏟아한 관계로 언제 무슨 변란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마땅히 병마를 주야로 훈련하시와 비상시에 대비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자에는 오로지 아니란 일만 일삼고 계시니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일찍부터 폐하께서 한번 호령을 내리시면 공격하여 취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일이 없어 폐하의 위무를 천하에 떨쳐왔사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안위를 일삼고 계시다가는 나라의 장래가 매우 위태로울 것이옵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유방의 신하들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정벌할 모의를 일삼고 한다 하옵는데 만약 그들이 불시에 군사를 몰아쳐 온다면 우리는 저들을 무슨 힘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까? 폐하께서는 소신의 간언을 어리석다 생각지 마시고 이제부터나마 비상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도록 힘써 주시옵소서. 항우는 주란의 상소문을 읽어보고 오랫동안 심사묵고하다가 주란을 대전으로 직접
불러들여 말한다. 경의 상소문은 잘 읽어보았소. 경의 우국 지정에는 감복을 맞이 않는 바이오. 그러나 이미 강화조약을 철석같이 맺었으니까 유방이 설마 마음이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요. 그 점은 안심해도 좋을 것이니 경은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라오. 항우는 유방과의 강화조약을 그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주라는 항우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폐하, 강화조약이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휴지 조각과 다름없는 것이옵니다. 유방은 태공을 돌려가기 위해 거짓 강화를 맺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온데 그런 조약을 어떻게 믿고 안심하시옵니까? 더구나 장량이라는 자는 그런 계교에 있어서는 귀신 같은 제주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휴가령을 당장 취소하시옵고 이제부터나마 3군을 맹렬히 훈련시키도록 하시옵소서.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적의 불안감이 느껴져 즉석에서 종이매를 불러 군령을 내린다. 비록 강화조약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유방이 언제 또다시 침공이 올지 모르니 장군은 오늘부터 3군을 맹렬히 훈련시키도록 하오. 이리하여 종이매는 유방의 내습에 대비하여 3군의 군사 훈련을 맹렬하게 계속해 나갔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하루는 영양성 방면으로부터 비마가 급히 달려오더니 폐하, 유방은 강화협정을 무시하고 우리와 일전을 시도하려고 고릉의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는 중이옵니다. 그러고 보면 강화협정은 태공 일가족을 돌려가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한가 봅니다. 하고 항우에게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그 보고를 받고 크게 진노하였다. 뭐야, 유방이라는 놈이 나를 그렇게도 속였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자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모든 대장들을 긴급히 소집하여라. 항우는 대장들을 긴급히 소집해놓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린다. 유방이 강화조약을 무시하고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 모양이니 모든 장군은 총 출동하여 적이 전투 태세를 갖추기 전에 여지없이 분쇄해 버리도록 하라. 그러자 계포가 출반주하여 간한다. 폐하, 첩자들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믿을 바 못되오니 폐하께서는 신중을 기하심이 옳을 줄 아뢰옵니다. 만일 첩자들의 잘못된 보고를 믿고 우리가 군사행동을 먼저 일으켰다가는 강화조약을 파괴한 죄로 우리가 뒤집어쓰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비태세를 견고하게 갖춰놓고 나서 적이 먼저 쳐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래서 저들이 먼저 쳐들어오면 그때는 변방제후들에게 유방의 죄를 널리 선포하는 동시에 대군을 일으켜 저들을 섬멸시켜버리면 우리의 대의 명분이 뚜렷해질 것이 아니옵니까? 항우는 계포의 간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장군의 말을 들어보니 과연 그렇구려. 그러면 방위태세를 견고하게 갖추고 첩자들을 많이 파견하여 적의 동태를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하오. 한편 한왕은 장량의 권고에 따라 초나라를 치려고는 하면서도 강화조약을 배반하기가 무척 꺼림직하였다. 그리하여 장량과 진평에게 다시 한번 상의한다. 초나라를 정벌하려면 한신, 영포, 팽월 등 모든 장수들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강화조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 제각기 임지에서 방심하고 있으니 이제 그들을 소환한들 급히 와줄지는 매우 의심스럽구려. 장량 선생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이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우선 항우에게 강화조약을 체결한 것은
태공을 모셔오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항우가 크게 분노하여 자기 편에서 먼저 군사를 일으켜 오게 될 것입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알겠소이다. 전쟁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자는 말씀이구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항우가 쳐들어오는 데 대한 방비책만은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겠소이까? 쳐들어오는 항우를 섬멸시키려면 한신, 영포, 팽월 등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우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한신, 영포, 팽월 등에게도 대왕의 친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의 친서를? 새 장군에게 친서를 보내시되 그 내용은 홍구에서 조폐왕과 강화조약을 맺은 것은 태공을 구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알려주는 동시에 태공이 무사히 돌아오셨으므로 이제야말로 조를 정벌하여 전하를 통일할 기회이니 모든 장수는 급히 달려와 나를 도우라고 특별조서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장수들은 최후의 결전에 참여하지 못할까 염려스러워 앞을 다투어 달려오게 될 것이옵니다. 한왕은 장량의 신출 기물한 계략에 탐복을 맞이 않았다. 과연 선생의 지략은 천이무봉하십니다. 그러면 항우에게 보내는 서한은 누구도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소이까? 대부 육가가 누구보다도 적임자이옵니다. 장량은 육가를 어전으로 불러 자세한 사정을 말해주면서 대왕의 친서를 항우에게 전달할 사람은 대부밖에 없으니 대부께서는 수고스러운 대로 초나라에 꼭 다녀와 주셔야 하겠소. 하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육가가 즉석에서 쾌락한다. 염려 마시옵소서. 대왕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왕은 대뜸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것은 안 될 말씀이오. 장량은 한왕의 반대에 봉착하자 적잖이 놀랐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육대부를 항우에게 보내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까? 한왕은 즉석에서 대답한다. 선생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항우는 성미가 매우 조포한 사람이요. 따라서 강화조약을 파기한다는 서한을 보기만 하면 육대부를 그 자리에서 물고를 내버릴 터이니 그런 변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육대부를 어떻게 사지로 보낼 수 있겠소. 어떤 일이 있어도 육대부는 못 보내겠소이다. 육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도 감격스러워 한왕에게 큰절을 올리며 아른다. 대왕전하에 자비하신 은총에는 오직 갑누가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나 신은 항우의 손에 죽음을 당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아니합니다. 그 점은 조금도 염려 마시옵소서. 항우는 우직하기만 할 뿐 아무 지혜도 없는 인간입니다. 신이 항우를 교묘하게 구워 삶아가지고 기어코 자기 편에서 군사를 먼저 일으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량이 다시 아랜다.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육대부는 결코 항우의 손에 죽을 사람이 아니오니 대왕께서는 안심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육대부가 아니면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사옵니다. 한왕은 그제서야 육가를 보내기를 허락하였다. 다음날 육가가 팽성으로 항우를 찾아가니 항우는 육가를 보기가 무섭게 따져 묻는다. 그대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육가가 대답한다. 한왕이 일전에 폐하와 강화조약을 맺은 것은
태공을 모셔가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옵니다. 그 증거로 한왕은 지금 강화조약을 배반하고 폐하를 치려고 고릉의 대군을 집결 중에 있사옵니다. 중신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듣지 아니하고 끼어코 전쟁을 일으킨 모양이니 그야말로 폐하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말한다. 유방이 고릉의 대군을 집결 중이라는 정보를 나도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치기 위한 준비 공작이었단 말인가? 모두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그뿐이옵니까? 한왕은 폐하에게 보내는 선전포고문을 소생대로 가지고 가라고 해서 소생은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오기는 왔사옵니다마는 한왕이야말로 폐하의 위력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 같사옵니다. 뭐야, 유방이라는 자가 나한테 선전포고문을 보내왔다고? 육가는 새삼스러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그렇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을 몰라도 유만부동이지 한왕 따위가 폐하의 막강한 세력을 어떻게 당해낼 것이옵니까? 전하를 양분해 가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지 한왕은 무엇이 부족해 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려고 하는지 소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사옵니다. 육가가 항우의 비위를 맞춰가며 듣기 좋게 시부려대는 바람에 고지식한 항우는 육가에게 호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육가에게 손을 내밀며 말한다. 유방이 나에게 선전포고문을 보냈다니 가지고 왔거든 이리 내보이게. 육가는 송구스러운 자세로 한왕의 서한을 내주며 말한다. 소생은 죽지 못해 이것을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폐하에게는 실로 죄송스럽기 짝이 없사옵니다. 항우가 한왕의 서한을 읽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왕 유방은 조폐왕에게 그러를 보내오. 전일 귀양은 나의 양친과 왕으로 오랫동안 인질로 붙잡아 두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에는 나의 가족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흥정을 했던 일도 있으니 이는 진실로 원한이 골수에 맺혔던 일이오. 나는 진작부터 군사를 일으켜 귀양을 정벌해버릴 생각이었으나 그렇게 되면 나의 가족들의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부득이 거짓 강화조약을 맺고 가족들을 구치려 온 것이오.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식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건만 귀양은 어리석게도 나의 술책에 속아 넘어간 것이오. 태공 일행을 이미 무사히 구출해 왔으니 내 어찌 골수에 맺힌 원한을 풀지 않을 수 있으리오. 나는 이제 대군을 일으켜 고릉에서 귀양과 자홍을 결하고자 하는 터이니 귀양은 나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싸우러 나오시오. 하늘에 두 해가 있을 수는 없듯 천하에는 두 왕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오. 기왕과 나는 이번 결전으로 흥망의 최후를 가리기로 합시다. 항우는 편지를 읽어보고 나서 길길이 분노하며 즉석에서 한왕의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유방이라는 자가 나를 감쪽같이 속여 애미애비를 돌려가고 나서 나를 이렇게도 모욕할 수가 있느냐. 내 일찍이 회계에서 군사를 일으켜 300여 전을 싸워오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승리에 승리를 거두어 변방 제후들은 한결같이 나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없었다. 유방을 한왕으로 봉해준 사람도 바로 내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자가 내게 대해 이렇게도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항우는 너무 격분하여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눈앞에 앉아있는 육가에게 호통을 지르듯 말한다. 그대는 당장 돌아가 유방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이번만은 유방의 목을 내 손으로 직접 쳐버릴 테니 지금부터 목을 깨끗이 씻고 기다리고 있으라 말이다. 지체 말고 돌아가 내 말을 분명히 전하라. 항우는 무섭게 호통을 쳤으나 육가는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주저하면서 걱정스럽게 반문한다. 폐하, 소생은 폐하의 분부대로 전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쩐지 소생은
몹시 불안스럽사옵니다. 성미가 급한 항우는 또다시 화를 내며 육가에게 소리친다. 빨리 돌아가 유방에게 내 뜻을 전하지 않고 뭘 꾸무리고 있소. 육가는 이왕이면 군사 기밀까지 알아가지고 돌아가고 싶어 짐짓 이렇게 말했다. 이번 싸움은 최후의 결전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옵니다. 한항의 군사는 여기저기서 모두 주워 모으면 20만이 넘을 것 같은데 폐하께서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지 소생은 은근히 걱정스럽사옵니다. 한왕의 군사는 모두 합하면 50만이나 되련만 육가는 일부러 20만으로 줄여 말했다. 항우는 육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크게 웃었다. 20만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나를 어쩌겠다는 것인가. 우리 군사는 30만이 넘소. 이러나 저러나 유방의 군사가 어찌 나를 당해낼 수 있겠소. 그대는 아무 걱정 말고 빨리 돌아가 유방에게 내 말을 전하기만 하오. 항우는 무심 중에 군사 기밀까지 서슴지 않고 토로해버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생은 폐하의 말씀만 전하고 즉시 달려오겠습니다. 육가는 그 말을 남기고 총총히 돌아왔다. 육가가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자 한왕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였다. 대부는 무슨 재주로 무사히 돌아오셨소? 육가는 그간의 경과를 한왕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나서 항우는 불일간 30만 군사를 몰아쳐올 것이 확실하오니 대왕께서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한왕은 크게 걱정하며 장량을 불러 묻는다. 항우가 30만 군사를 몰고 불일간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이까? 장량은 한동안 궁리를 해보다가 대답한다. 지금 곧 군령을 내리셔 방비태세를 견고하게 갖추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한신, 영포, 팽월 등에게도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항우가 여기까지 군사를 몰고 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5, 6일은 걸릴 것이니 한신, 영포, 팽월 등은 그 안에 이곳에 와 있어야 합니다. 한왕은 장량의 말을 믿고 한신, 영포, 팽월 등에게 급사를 파견하는 동시에 왕릉, 주발, 번쾌, 관영, 노관, 주창, 근음, 고기, 염화통 등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적의 내습에 대비하였다. 과연 장량의 예언대로 항우는 엿새 오후에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고릉성 30리 밖에 도착하여 한왕에게 정식으로 싸움을 걸어왔다. 그러나 5, 6일 안에 반드시 오리라고 믿었던 한신, 영포, 팽월 등은 일절 소식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한왕은 크게 불안할 밖에 없었다. 항우는 워낙 성미가 급한 사람인지라 30만 대군을 몰고 오기가 무섭게 유방의 근거지인 고릉성으로 전격적으로 쳐들어가려고 하였다. 만약 그랬더라면 한군은 크게 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이었다고나 할까. 항백이 항우의 전격 작전을 반대하고 나왔다. 폐하, 우리 군사는 먼 길을 오느라고 몹시 피로했사옵니다. 게다가 적정을 잘 모르면 덮어놓고 전격 작전을 펼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오니 며칠 동안 여유를 두고 적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총 공격을 퍼부는 것이 좋을 줄 아뢰옵니다. 그래야만 적을 일거에 섬멸할 수가 있사옵니다. 항백이 전격 작전을 반대하고 나온 데는 그 나름대로 남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항백은 일찍부터 장량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무척 두터운 사이였다. 게다가 한왕 유방과는 동서지간이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한왕을 최후의 공지에까지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항우를 배반하고
한왕에게 돌아붙을 생각은 없었다. 다만 한왕의 덕망과 정량이 기발한 지략을 평소부터 흠모해왔기 때문에 마음만은 은연중에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야 어쨌건 항백이 전격 작전을 반대하고 나오자 항우는 항백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선 적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나라 군사들은 초군이 30리 밖에 진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한왕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한신, 영포, 팽월 중 단 한 사람도 달려와 주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왕이 조서만 보내면 한신, 영포, 팽월 등이 불이 나게 달려오리라 고 단언했던 것은 정량의 커다란 오산이었다. 그러기에 한왕은 너무도 불안스러워 정량에게 나무라듯 말한다. 나는 선생의 말씀 안 믿고 항우에게 선전포고문을 보냈는데 한신, 영포, 팽월 등은 감감무소식인 채 항우만이 대군을 몰아쳐 왔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정량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한다. 한신, 영포, 팽월 등이 대왕의 조서를 받아오면 즉시 달려오리라고 믿었던 것은 신의 커다란 오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지 않으면 다만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없다 뿐이지 적을 방해하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이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리하여 한나라 군사들은 수비 태세만 견고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양으로 10여일이 지나도 일절 움직이는 기색이 없으므로 항우는 몹시 답답하여 대장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묻는다. 유방은 우리한테 선전포고까지 보낸 주제에 우리가 코앞에 와 있어도 움직이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일이오? 항우의 질문에 계포가 출반주하여 대답한다. 유방은 지금 우리한테 돈병지계를 쓰고 있는 줄 아려옵니다. 돈병지계라니 싸움을 일부러 회피하고 우리 군사들이 절로 지쳐버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 예, 그러합니다. 항우는 이번에는 대장 종이매에게 묻는다. 장군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오? 소장도 계포장군과 똑같은 생각이옵니다. 돈병지기를 쓰지 않는다면 선전포고문까지 보낸 주제에 왜 싸우기를 회피하겠습니까? 그러자 대장 주란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온다. 두 분의 의견은 크게 잘못된 생각인 줄로 아뢰옵니다. 한왕은 한신의 군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자신이 없어 수비만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오늘이라도 총 공격을 퍼붓도록 하시옵소서. 듣고 보니 과연 장군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러면 내일은 총 공격을 퍼붓기로 합시다. 다음 날 항우가 총공세로 나오자 한왕은 왕능, 번케, 관영, 노관, 네 장수로 하여금 적을 막아내게 하였다. 항우가 말을 달려나와 적장들에게 외친다. 내가 한왕을 단둘이 단판할 일이 있으니 그대들은 물러가고 한왕을 내보내라. 그러자 왕능이 장검을 휘두르며 대답한다. 대왕께서는 그대가 태공을 팽살하라고 했던 원한을 푸시려고 그대를 생포해 오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네 사람은 그대를 생포해 가려고 나왔다. 그대는 여러 말 말고 우리의 결박을 받으라. 이에 항우는 크게 놓아여 장검을 휘두르며 비호같이 덤벼오는데 그 기세가 요람스럽기 그지없었다. 내 장수는 항우를 상대로 30여합을 싸웠으나 항우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제각기 쫓기기 시작하니 이번에는 근음, 조창, 고기, 염화통 등 10여 명의 장수들이 떼를 지어 몰려나와
싸움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초진에서도 개포, 종이매, 환초, 우자기 등 모든 대장들이 총출동하여 양군은 일대 혼전을 이루었다.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지기만 할 뿐 끝날 줄은 몰랐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 되자 초군 진지에서 벼랑간 요란스러운 철포 소리가 나더니 대장 주란이 대군을 몰아쳐 덤벼 나와 한군을 사면 팔방으로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닌가.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한나라 군사들은 주란의 군사들에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이에 한왕은 크게 당황하여 모든 군사들은 즉각 성 안으로 후퇴하라 하고 긴급 후퇴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 군사들은 성 안으로 몰려들어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일절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항우는 성문 앞까지 달려와 의기양양하게 전군에 공격 명령을 내린다. 적은 이미 도관에 들어있는 쥐새끼들이다. 성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유방을 당장 생포하라. 나의 오랫동안의 원한을 오늘 밤에 깨끗하게 풀어버리도록 하겠다. 그러자 대장들이 입을 모아 아랜다. 폐하, 지금은 사방이 캄캄하게 어두우니 성을 함락시키는 일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줄 아려옵니다. 뭐가 두려워서 내일 아침으로 미룬단 말이냐. 어둠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함락시키려면 적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어 우리 편의 피해가 많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밝은 날에 공격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성을 함락시키는 일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더라도 오늘 밤에 경계만은 삼엄하게 하라. 한편 성 안에 갇혀있는 한왕은 불안에 떨며 모든 망료들에게 말한다. 적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여 성을 고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조근은 진종일 싸우느라고 무척 지쳐버려서 지금은 모두 잠이 들어버렸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오늘 밤에 성거성으로 근거지를 옮겨가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아려옵니다. 한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나 역시 똑같은 생각이오. 고릉성을 끝까지 지탱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성고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그러나 적의 경계가 삼엄하여 함부로 성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일이 아니오. 그 점은 염려 마시옵소서. 신이 적정을 잘 알아보아서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량은 번쾌, 주발, 시무, 근음 등 4장수를 성 밖으로 내보내 적정을 면밀히 살펴오게 하였다. 4장수가 어둠 속을 잠행하여 적정을 살펴보니 북문에는 적이 거의 없어서 북문으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다. 그리하여 한나라 군사들은 한왕을 모시고 북문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왕을 선두로 군사들이 절반쯤 빠져나갔을 무렵 초장 종이매가 그 사실을 알고 항우에게 급히 달려와 고한다. 폐하, 유방을 비롯하여 그의 군사들이 성을 포기하고 지금 북문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옵니다. 자다 말고 일어나 그 보고를 받은 항우는 큰 소리로 외친다. 뭐야, 유방이 도망을 가고 있다고? 당장 군사를 출동시켜 그 자를 체포해 오도록 하라. 항우가 급하게 호령을 내리자 종이매가 조용히 간한다. 폐하, 적이 도망갈 때에는 방비책을 튼튼하게 세워놓고 떠났을 것이 분명하니 함부로 추격하는 것은 삼가심이 좋을 줄로 아려옵니다. 섣불리 추격하다가 적의 복병에 말려드는 날이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항백이 종이매의 의견에 찬성하고 나온다. 폐하, 밤도망을 갈 정도라면 유방의 운명은 이미 다 된 판이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심이 좋을 줄로 아려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구태여 야간 추적을 하지 않아도 머지않아 유방을 완전 섬멸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항우는
종이매와 항백의 의견을 옳게 여겨 야간 추적만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덕택에 한항은 군사들을 고스란히 거느리고 성고성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적의 공격을 받게 될지 모르므로 한항은 장량과 진평에게 걱정스럽게 상의한다. 적이 언제 또다시 공격해올지 모르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으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이까. 장량은 머리를 조아리며 조용히 대답한다. 대왕전하, 그 점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모르면 모르되 적은 사흘 안으로 반드시 잦은 철수를 아니할 수가 없게 될 것이옵니다. 한항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항우가 잦은 철수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적이 무엇 때문에 잦은 철수를 한다는 말씀이오? 장량이 다시 대답한다. 적은 군량 사정이 몹시 절박하여 열흘분밖에 없사옵니다. 신은 적의 그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일 전에 장창과 장다 두 장수를 유주로 밀파하여 적의 군량고를 모두 불태워버리게 했습니다. 제 아무리 조폐왕이라도 밥을 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은 수일 안으로 반드시 자진 철수할 것이니 두고 보시옵소서. 한항은 그 말을 듣고 춤이라도 출 듯 기뻤다. 그러나 항우는 바로 그 다음 날 성고성을 공략하려고 정군에 다시 출동령을 내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유주로부터 비마가 달려오더니 폐하, 유주에 있는 군량고가 어젯밤 화재로 회신되어 후방에는 군량이 한 톨도 없사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그 말을 듣고 까무러칠 듯이 놀라며 불호령이다. 뭐야, 유주에 있는 군량고가 불에 타버리다니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놈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란 말이냐. 그러나 호령을 지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조군이 제 아무리 사기가 왕성하기로 밥을 굶고서는 싸울 수 없는 일이다. 항우는 유주의 군량고가 적의 손에 회신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참모회의를 열었다. 그 석상에서 모든 대장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번 기회가 유방을 섬멸시킬 절호의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밥을 굶고서는 싸울 수 없는 일이니 부득이 철수할 밖에는 없을 것 같사옵니다. 항우는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리하여 모처럼 승기를 얻었던 초군은 눈물을 머금고 자진 철군하는 수밖에 없었다. 장량의 심오한 전략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셈이었다. 한항은 초군이 팽성으로 철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리쓸며 장량에게 묻는다. 한신, 영포, 팽월 등에게 소집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도 달려오지 않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장량이 사제의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대왕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들이 즉시 달려오리라고 믿었던 것은 신의 커다란 오산이었습니다. 신이 커다란 과오를 범했사오니 대왕께서는 신에게 응분의 처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에 한항은 손을 힘차게 내저으며 말한다. 선생을 처벌하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생께서 어떻게 오산을 하셨는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소서. 왕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장량은 머리를 정중하게 조아려 보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한신 장군은 이름만 제왕이었다 뿐이지 아직까지 그가 소유할 영토는 하나도 분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한신 장군은 그 점에 불만을 품고 오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영포와 팽월 장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옵니다. 영포 장군은 항운을 배반하고 우리한테 왔건만
아직까지 아무 자기도 내려주지 않으셨고 팽월 장군의 경우도 그가 무수한 전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해당하는 포상을 안이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영포와 팽월 등은 의리보다도 이에 남다리 밝은 사람들이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대왕께서 그들에게 제각기 영토를 나눠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대왕께서 굳이 부르지 않으셔도 저마다 달려와 대왕을 돕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그 점을 각별히 통촉해 주시옵소서. 한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거듭 끄덕이며 말한다. 내가 우매하여 그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소. 선생의 충고는 패부를 찌르는 것만 같소이다. 그러면 한신을 삼제왕에 봉하고 영포를 회남왕에 봉하고 팽월을 대령왕에 봉하여 그곳 영토와 물살을 모두 소유하게 할 테니 수고스러운 대로 선생이 인부를 가지고 가셔서 그들에게 직접 전해주시오. 장량은 한왕의 명령을 받들고 우선 제날에 머물러 있는 한신을 찾아갔다. 그리하여 인부와 한왕의 조서를 내주며 말한다. 대왕께서는 이번에 장군을 삼제왕에 봉하심과 동시에 제 나라의 영토였던 70성을 모두 장군에게 할애하셨습니다. 인부와 조서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소서. 한신은 그 말을 듣고 어쩔 줄을 모르도록 기뻐하면서 장량을 상자로 받들어 모시려 하였다. 그러자 장량은 자리를 사양하며 말한다. 장군은 이미 왕위에 오르게 되셨고 나는 일개 빈객에 불과한데 내가 어찌 감히 상자에 앉을 수 있으리까. 그래도 한신은 상자를 관건하며 말한다. 선생의 도움이 아니었던들 제가 어찌 오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겠나이까. 선생은 한왕의 군사이심으로 저 역시 선생을 전과 다름없이 군사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장량은 좌석을 사양하다 못해 한신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며 다시 말한다. 항우의 세력은 지금 보잘것이 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왕께서 항우와 화친조약을 맺었던 것은 태공이 항우의 손에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공을 무사히 탈환해 왔으므로 이제야말로 항우를 섬멸시키고 천황을 통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만약 원수께서 항우를 정벌하여 천하를 통일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원수는 천하 통일의 1등 공신이 되셔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거듭 끄덕이며 대답한다. 선생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제니 말이지 선생에게야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일전에 대왕께서 항우와 하친조약을 맺고 천하를 양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크게 실망했었습니다. 통일 성업을 포기하고 천하를 둘이 나눠 가질 바에야 내가 나서본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싶어 저는 저 나름대로 실속을 차리기 위해 대왕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저를 삼제왕에 봉해주시면서 천하 통일을 끝까지 완수해 주신다면 제가 어찌 전력을 기울여 대왕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굳게 믿어주시옵소서. 장량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원수가 그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속히 군사를 일으켜 대왕과 함께 항우를 정벌해 주소서. 나는 이제부터 영포 장군과 팽월 장군을 찾아가 원수와 공동보조를 취해 주도록 부탁할 생각이옵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면서 말한다. 선생을 모시고 영포 팽월 장군과 함께 도모하면 천하를 통일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장량은 한신과 작별하는 길로 곧 회남에 있는 영포를 찾아갔다. 영포가 장량을 반갑게 맞아들이자 장량은 인부와 한왕의 조서를 내주며 말한다. 대왕께서는 이번에 장군을 회남왕에 봉하심과 동시에 국왕 이남의 모든 군연을 장군에게 하사하셨습니다. 장군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포는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금치 못하며 서쪽 하늘을 향하여 사온 쑥배를 올린다. 장량이 다시 말한다. 이로써 장군은 인신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항우가 견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장군의 지위가 결코 튼튼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한신 장군은 항우를 정별하기 위해 불일간 군사를 거느리고 성고성으로 대왕을 찾아뵙기로 되어 있으니 장군도 한신 장군과 함께 천하 통일을 성업에 적극 가담해 주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영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저 역시 불일간 군사를 거느리고 성고성으로 대왕을 찾아가 통일 성업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굳게 맹세하였다. 장량은 영포와 화격을 나누고 그 길로 대량에 들러 팽월을 만났다. 때마침 팽월은 참모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장량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 황급히 달려나와 정중하게 맞아들인다. 장량이 대량왕의 인부와 함께 조서를 내밀어 주니 팽월은 등불을 밝히고 한왕의 조서를 읽어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 한왕은 팽월 장군에게 글어를 보내오. 공은 본시 위나라의 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귀순하여 초나라의 양도를 차단하는데 많은 공로를 세워주셨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보상을 해왔기에 이번에 공을 대량왕과 봉함과 동시에 50군을 급여하는 터이니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길이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오. 팽월은 한왕의 우악한 은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장량에게 말한다. 대왕께서 신에게 이처럼 막중한 은총을 내려주셨으니 신은 신명을 다해 대왕의 은총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말에 대해 장량이 말한다. 한신 장군과 영포 장군도 대왕의 통일 성업을 돕기 위해 불일간 군사를 거느리고 성고성에서 한왕과 회동하기로 되어 있으니 장군도 동참해 주시면 대왕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 군사를 거느리고 불일간 성고성으로 대왕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리하여 한신, 영포, 팽월 등이 모두 자진하여 성고성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량의 탁월한 지략 덕택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